여러분, 오늘 대전 용전동의 잔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제가 지난번 방이동 영상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평당가 평당에 1억 3천에서 지금 1억 5천까지 갔다. 근데 여기가 지금 평당가가 뭐 한 3천 정도 오면은 어떻게 보면 4분의 1 금액으로 이 건물만큼 좀 괜찮은 상품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빼는 게 팁인가요?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면 철거하지 마야 되겠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필요한지를 보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거 다 철거해서 가져가면 또 다 돈 주고 버릴 거 아니야. 내부적인 거는 내가 다 치울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팁이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는지 제가 몰랐어가지고 이게 언제죠? 어제. 어제? 네. 안 돼. 이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텔 박사K 이재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전 용전동의 잔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이제 탐이 좀 나다 보니까 우리 중개사분들과 그다음에 이거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과 같이 조금 공동으로 이제 좀 개발을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이 물건을 우리 잘 계약을 했고 오늘 이 현장 잔금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잔금 현장에 대해서 그 생생한 영상을 좀 담아보기도 하고요. 과연 저를 통해서 저희식을 통해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은 과연 어떤 만족감이 있으실지 하고 저희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한번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시죠. 뭐 통화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내부적인 거는 내가 다 치울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팁이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는지 제가 몰랐어가지고 이게 언제죠? 어제. 어제? 네. 안 돼. 이거 여기서 처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내부적인 것들이 그냥 좀 기본적인 사모품 맞아요. 지금 빼는 게 팁인가요? 그러면? 에어컨도 빼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아니 저 에어컨하고 TV를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면 철거하지 마야 되겠네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대표님 원래는 매도인분이 처분하시는 건 아니고 동산이랑 같이 넘어가는 개념이라서 포괄적 양도장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같이 그럼 어떻게 돼? 넘어가는 치우지 마야라고. 치우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치우고 있는데. 안 돼. 아니 치운 건 어떻게? 그래도 놔주시는 게 맞아요. 인건비를 사람 다 왔을 건데 큰일 났네. 필요한지를 보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거 다 철거해서 가져가면 또 다 돈 주고 버릴 거 아니야. 또 매수인분이 이거는 알아서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포괄 양도장수가 건물, 내부 가전 동산들, 직원들, 영업신고증 전부 다 같이 이제 양수도 되는 개념이긴 해요. 어떻게 해요? 사실 매도랑 매수가 되다 보면은 이 부동산이랑 동산들이라고 하죠. 우리 가구랑 가전 이런 직기류들은 원래는 원칙상으로는 이제 매수인분한테 같이 기속이 되긴 합니다. 근데 조금 뭐 미스매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매도인분께서 이제 이 가전이랑 에어컨 이런 것들을 좀 처분을 하시려고 하셨나 봐요. 근데 1층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가지고 잘 협의가 됐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잔금일날 보통 조금 있어요. 뭐 이런 이벤트들이 보통 있으면은 저희가 중간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은 정리를 보통 좀 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객실 굉장히 크죠? 여기가 제일 큰 방 아니에요? 여기 일반실이에요. 서울로 치면은 거의 스위트룸 크기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지방 부동산의 사실 매력이죠.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170평 정도가 되고 연면적이 한 530평 정도가 돼요. 객실 수로는 36객실을 보유를 하고 있고 맨 옥상층에 주인분이 거주를 하시는 또 방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실 공간도 어느 정도 널찍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객실 공간도 굉장히 이제 넓게 이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 대전 IC에서 나오면 바로 용전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전 터미널에서 한 도보로 한 10분 이내 정도 되고 차로는 한 5분 이내 정도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 한밭대로라고 해가지고 큰 대로변에서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주차장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근데 용전동이 대부분 이제 모텔들이 특징이 좀 있죠. 보통 1층에 필로티 구조에다가 그 위에 숙박시설들이 올라가 있는 구조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작은 데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땅도 한 170평 정도가 되면서 주차장에 필지를 별도로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널찍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로에서 차가 들어와서 바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고 아마 여기도 잘 만들어두면은 이 건물만큼 좀 괜찮은 상품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잔금하는 날이다 보니까 저도 오늘 건물 한번 쭉 둘러보고 이 건물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그리고 이분들께서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또 매수를 하게 됐고 진행 과정에서는 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나눠볼까 해요. 제가 좀 보여주고 싶은 방이 있거든요. 옥상층에 있는 큰 방인데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여기가 지금 옥상층에 예전에 이제 직원분들 숙소로 이제 사용이 되는 공간이거든요. 불법 건축물이 아닌 거예요? 네, 대장상에 정확하게 등재가 되어 있는 공간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숙박시설로는 되어 있지는 않고 근생 사무실로 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용도 변경해가지고 숙박시설로 이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는 요 밑에 층까지는 36개실이 있는데 여기를 또 활용을 하면은 37개실까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해당 공간들도 객실로 추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건물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 건물을 매수하시는 분들께서도 숙박업 처음이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게 많겠어요. 좋은 매물 찾아보는 것도 어렵고 중개인 통해 가지고 물건 받아보는 것도 어렵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현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제 잔금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잔금 다 들어가게 되면은 영업신고증 양수도하는 업무들까지 그리고 오늘 제가 섭외한 업체에서 와가지고 이제 현장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철거 작업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멋진 숙박시설로 이제 탈바꿈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이제 준비를 하고 내년 한 봄 전 정도 계속 세 단장을 하면서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방 굉장히 크죠? 이 방이 이제 이 호텔의 스위트룸입니다. 대전 지역에서 또는 지방에 있는 일반 상업지에서 30개 중후반 되는 숙박시설을 샀을 때 땅도 한 150평에서 200평 정도 되는 그 건물, 땅을 보유를 할 수도 있고요. 건축물 연면적도 한 600평, 700평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유를 할 수 있는데 평당가는 우리 제가 지난번 방이동 영상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평당가 평당에 1억 3천에서 지금 1억 5천까지 갔다. 근데 여기가 지금 평당가가 뭐 한 3천 정도 오면은 어떻게 보면 4분의 1 금액으로 더 넓은 땅과 건물을 살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매달 우리가 적어도 한 2천만 원 이상 정도 벌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지방에서 광역시에서 그리고 일반 상업지에서 이 정도 규모의 숙박시설 운영은 또 이제 사업성이 너무 좋은 물건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이 정상이 된 건가요? 저 지금 네, 정상 다 제가 확인했고요. 다 끝났어요. 네, 요것만 다 지금 하면 사진도 되는데 찍어놨어요. 요것만. 선생님가 여기 넣어드릴게요. 앞쪽에만. 그러면 갑시다 일단. 지금 여기 저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장급이 끝나면 이제 여기 주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도 처음 이렇게 해보는 거라 되게 얼떨떨하고 막 꿈 같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 전에 더유식의 영상이라든지 이재영 대표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제가 꿈을 많이 키웠거든요. 돈이 좀 마련이 돼가지고 숙박업을 해야겠구나 할 때 제일 먼저 더유식에 연락했어요. 드디어 건물주가 되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유식은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대전에 사는데 안익의 외관이 되게 흰색이잖아요. 눈에 되게 잘 띄는데 이상하게 대전에 하얀색 건물 안익이 계속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뭐지 하고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여러 건물을 보던 중에 나중에 제가 알았던 그 하얀 안익이 더 휴식 거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거였구나. 대전에 이렇게 하얀 안익이 바로 더 휴식 거였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더유식에서 이제 뭐 임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잔금까지 다 옆에서 해주었던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좀 어떠세요? 전 처음 해보는 거라 가지고 사실 되게 모르는 거 천지니까 뭐 은행 대출도 지금 처음 받아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나 뭐 단기 임대 같은 숙박 경험이 약간 있긴 하지만 모텔 숙박은 처음이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진짜 제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에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인도를 되게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어요. 그냥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매도인 분이랑 같이 이제 영업신고증을 서로 이제 양수도 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구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용전동이라는 상권은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고, 저 역시도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상권이긴 한데요. 과연 그러면 지금 시점에 있어가지고 용전동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둘러보면서 제 의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바로 옆에 원래 이렇게 공사 현장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공사 현장도 예전에는 다 모텔 자리였어요. 모텔이 가진 그 매력이 굉장히 많은 땅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땅을 보유하고 있는 모텔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이제 매입을 하면은 굉장히 광활한 이제 이 땅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매입이 되어가지고 큰 건물들이 있었는데 시행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다 모텔이었던 거예요? 이 자리가 다 모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지금 매입이 돼가지고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 건물 섹터도 지금 이제 정비가 되어가지고 좀 깨끗한 건물이 들어오니까 동네의 분위기 자체도 좀 많이 이제 보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용존동 상권은 저희가 21년도, 22년도에 한창 개발을 할 때 대비해서 변화된 점이라고 하면은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업소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돼요. 이 말은 즉슨 어느 정도 수요층 자체에는 큰 변화는 없는데 공급을 하고 있는 숙박업소의 업소들이나 그 다음에 객실수 자체가 많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저기 피디님 저 아파트 보여요? 저 아파트처럼 이렇게 주상복합 형태로 건축물이 많이 좀 이제 바뀌고 있는 과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 동구 자체는 터미널이 있잖아요. 터미널은 전통적으로 모든 도시든 좀 구도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대로변을 건너가면은 이제 주택촌, 빌라촌들이 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이 동네도 이제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고 도심 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도시라고 하는 지역들에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으려고 하면은 할 만한 동네들이 사실 거의 없죠. 그랬을 때 기존에 계셨던 주민들의 주거를 좀 안정적으로 확장을 한다라는 관점에 보면은 지금 이 지역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보면은 토지 가격도 싸죠. 명도 많이 할 필요 없는 건물 3-4개만 사면은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22년도 이때쯤부터 굉장히 많은 시행사들이 이 건물들을 매입을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그런데 아쉽게도 23년도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면서 시행사들이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 땅들이 지금 방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빨리 속도를 내지 못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긴 합니다. 저희가 오늘 잔금을 치른 현장은 뭐 땅이 그래도 170평 정도가 되고 객실수도 거의 한 30개 중반 정도 나오는 현장이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이제 지금 이 정도 물건 찾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많지 않아요. 부동산을 매수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뭐예요 보통? 대출 받잖아요. 대출이 또 잘 나와줘야 돼. 대출이 잘 나오는 그 힘은 또 뭐예요? 땅의 가치. 땅에 가지고 땅의 가치가 그걸 또 금융기관에서 읽어줘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면은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작은 플랜들이 많이 꼬이다 보니까 실제로 부동산 개발을 할 때 굉장히 큰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잘 계획 짜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대출 나올 가능성 그냥 거의 없어 보이는 이런 자연녹지 지역에 싸다고 물건 사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계약금 날려라 라고 얘기도 드려요. 이거는 사도 문제다. 제가 웬만하면은 안 될 걸 만들어내려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대출도 안 풀릴 것 같고 사업성이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또 사업을 할 때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대전 용존동에 잔금하는 현장에 나와서 오랜만에 대전 용존동 상권 한번 둘러보면서 또 잔금 현장에 대한 이슈 이런 거 해결하는 자리에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잔금하는 날 굉장히 정신없어요. 날도 좀 서게 되고요. 정신없는 흐름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혼자 부동산 개발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함께 프로젝트를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 굉장히 어렵죠? 숙박업 더 어렵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